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오늘은 올해 마이 스몰 랜드라고 하는 일본에서 제작된 난민 영화를 저희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적이 있었던 영화고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엠네스티 특별 영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한국 저희 어필 사람들이 같이 출장을 갔다가 일본에 있는 난민 지원 단체들이 이 영화를 너무나 추천하기에 지금은 왓챠랑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이는 이거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그 영화 사실 줄리앙이 추천해 주셔서 일단 믿고 보는 줄리앙 추천, 네, 재밌게 봤고요. 그 일본 영화이다 보니까 일본 영화 특유의 그 감성들이 잘 살아 있었고, 그러니까 단순히 옳은 바를 전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 일본 사회 속에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외모와 출신 지역과 또 비자 체류 자격 때문에 섞이지 못하는 그 소위 아웃사이더들의 삶들을 되게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그냥 보다 보면 정말 저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영화 추천 성공. 성공. 아니 저도 영화가 약간 뭔가 자기 나라에서의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 잔혹한 상황들 많이 그린다기보다는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일본 영화인데 뭔가 숨막히고 조여오듯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준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중간에 좀 화가 나는 장면들, 그래서 원조 교제 같은 이런 좀 분개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밖에 아버지가 구금되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막막한 모든 게 벽인 것 같은 상황이 잘 그려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매력적인 캐릭터 있었나요? 저는 주인공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근데 저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 주인공 배우였던 리나 아라시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저는 약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리나 아라시 말고 다이 남자친구분. 그 남자친구 소타 역을 맡으셨던 이 남자 배우가 참 마음에 저는 들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나중에 사익감으로도 괜찮겠다. 약간 저는 이런 마음으로 너무 과하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좀 공감하려고 하고 자기의 노력을 다하는 그 매력이 갑자기 설레게 만드는 풋풋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좀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이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리나 아라시. 아라시. 네. 왜냐면 이분이 되게 표정 연기가, 그러니까 사실 맞아. 첫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표정 연기가 아마도 본인이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챙겨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풋풋한 그 옆에서 같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 약간 남자친구는 아직 아니지만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게 친한 친구들도 있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지 못해요. 맞아. 환하게 웃는 장면이 몇 없고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이신데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거를 그대로 잘 표현해낸 것들이 되게 뭐랄까요.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느낌을 대신 겪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표정 연기로 잘 보여주셔서 되게 훌륭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영화 되게 재밌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영화 뒤에면에 배경이 될 만한 거에도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영화 감독 가와와다 에마라고 하는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츠의 제자라고 합니다. 또 감독 스스로도 혼혈, 부모님과 아버님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같이 만났던 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쿠르드 난민을 2년 넘게 한번 취재를 하면서 이러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담아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아라시 미라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력적인 여주인공인데요. 여주인공이 원래 쿠르드 난민이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니가 일본 독일계 혈통이셨고 아버지가 이란, 이라크, 러시아 출신의 혈통을 가졌던 분이셔서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혈통의 배경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은 이주민과 관련된 역사가 좀 더 길고 이주민들이 커뮤니티가 형성된 역사도 더 길어서 그런지 좀 이런 형태의 다양한 배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리나 아라시의 배우의 케미가 좋았던 그 동생들도 보니까 새로운 배우들이 아니라 그 동생들은 실제 주인공 배우의 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미가 되게 잘 맞춰졌던 것 같고 중간에 막내가 잠깐 사라진다던가 다급하게 이제 찾으러 가려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가장의 부재로 인한 힘든 상황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그 가족들의 케미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것 같아요. 한국의 영화들 중에 난민 영화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막상 보다 보면 조금 연기가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뭔가 이게 하고 어색한, 저희가 요새 AI 영상을 딱 보면 한 1초 만에 이거 AI인데 라고 어색함을 느낀다거나 뭔가 어색함을 느끼면 금방 오듯이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좀 감각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영화 자체에 되게 매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 되게 또 신기한 배경들이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맨 마지막에 저희가 보기에 되게 신기했던 부분이죠. 아빠가, 스포가 되지만 아빠가 출국을 하는 조건으로, 이게 가장 큰 영화의 스포인데, 출국을 하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비자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무슨 판례나 결정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이게 핵심적인 그 어떤 감동 포인트 같은 혹은 문제 제기의 포인트 같은 부분이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일단 앞에 배경을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원래는 되게 물론 외국인의 외향을 갖고 일본말 굉장히 잘하지만 외국인으로서의 그 너무나 다른 외향을 가진 섞이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지만 일상을 굉장히 열심히 영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은 여고생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성실히 해서 평판도 좋고 친구도 많고 대학도 사실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맞아요. 이런 나름 평화로운, 그리고 아버지도 비록 외국인, 크루 출신 외국인이지만 어쨌든 성실히 생활하는, 그래서 그 일본 사회에 전혀 피해를 미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어떻게 보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어려운 지점 담당하는 어떤 산업 역군으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살면 사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쨌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 사건들 때문에 이분들이 점점 더 벼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줄리앙이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까지 가는 건데, 그 배경엔 첫 번째로 이 보다 보면 두세 가지 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않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난민 신청자로서 몇 년을 쭉 사신 건데, 아버지가 주 난민 신청자죠. 쿠르드 그 민족이시고, 쿠르드에서 벌어진 여러 그 내전과 정치적 참상들 속에서 정치적인 반대자로서 막 고문당하고 감금당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도망쳐 오신 분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고 고문의 흔적을 몸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으로부터 최종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아요. 근데 뭐 워낙 낮은 난민 인정률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희 같은 활동가들도 놀란 지점은 가족들을 다 출입국에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힌 다음에 자, 오늘 당신은 오늘부로 난민 불인정 결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주세요. 가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구멍 뚫어버려요. 오늘부터 무효입니다. 당신들은 오늘부터 미등록 체류자이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지키며 사세요. 그런 내용들에는 취업 못합니다. 돈 벌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또 두 번째 논란 지점인데, 그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에 살고 계시거든요. 사이타마현을 허락받지 않고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역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쿄에 있는 대학 가는 게 꿈이고, 자기가 나름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될 것 같은 친구와 이런저런 지역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허락받지 않으면. 그런 어떤 생활의 압박이 다가오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결국에는 구금되시죠. 구금되는 것도 약간 놀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3인 그 첫째 딸, 그리고 여동생, 중학생쯤 돼 보이는 여동생, 그리고 아주 어려 보이는 남동생 셋이 있는데 어머니가 없고 아빠 혼자인데, 아빠가 구금돼도 풀려날 기미가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놀랍죠.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인 채로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선택을 하면서, 이 방금 말씀해 주신, 지금 얼핏 들어도 잘 말이 안 되는, 너 부모는 본국에 돌아가.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체류 자격을 줄게. 이걸 듣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아무리 이거를 그냥 일반의 상식에 놓고 봐더라도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서 저희들은 저게 진짜로 일본에 저런 게 있나 궁금했을 정도로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웠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없지 않더라. 는 거에 밝혀졌고, 네, 그 내용을 이제 줄리앙이 한번 설명 해주시면. 노리코, 저도 이 얘기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중학생 필리핀 소녀 노리코라고 하는 소녀의 부모와 아이에 대한 이제 강제퇴거, 그러니까 추방인 거죠. 추방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는 어떤 법원의 판결에서 아버지는, 부모는 자진 출국해야 되고 노리코인 원고는 아이니까 그냥 일본에 남아도 된다라고 하여서 이후에 체류 자격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입국 재료관리국,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출입국관리국이라고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형태의 지침과 실행을 일부 개발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엄밀하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부모를 내쫓으면서 아이들이 그 대신 혜택처럼 이렇게 비자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잘 믿겨지지 않는데 조금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이게 미등록 체류 아동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게 된 경우 근데 아이가 적법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에 이 아이의 존재와 체류 자체를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하기가 되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양한 이유로 결정하고 결단을 했더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일본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는 아이는 아무것도 선택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도 없고 법적인 책임 능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그 안에 일본에 존재한다는 자체를 위협하다라고 일도 양단으로 얘기해서 추방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본에서의 판례가 약간 반영한 그나마 전향적인 형태의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근데 영화에서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영화에 다 해명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랑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럼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그냥 그 뒷부분이 좀 약간 어정쩡하게 끝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저는 아쉬웠고요. 그 대신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영화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한국에 있는 그 관객들이나 한국에 있는 이 난민 관련 활동가분들은 당연히 궁금해하실 첫 번째 질문이 한국에서였다면 어땠을까? 맞아요. 네, 질문이 떠오르는데 다행히 방금 줄량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교육권 보장 비자 제도 저희는 되게 원래 풀네임은 긴데 그냥 줄여서 교육권 보장을 위한 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은 조금씩 그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6년 혹은 7년 이상 체류한 취학 아동이 맞아요. 있으면 그 취학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정식 체류 자격을 주면서 그 부모에게도 그 부모가 설령 미등록 체류 기간이 길지라도 즉 정상적인 체류 자격을 없으신 채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머무르셨을지라도 이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비자에 부대해서 부모에게도 체류 자격을 정상화하는 제도를 지난 2021년인가요? 그 몇 년간 시행을 해왔고 그게 일몰 기간이 끝나가서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다가 다행히 연장이 또 돼서 향후 한 몇 년간 또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난민 인정을 설령 못 받았다라든지 혹은 그 난민의 절차도 이미 다 끝났고 그 후로 미등록 체류를 오래 겪으신 분들일지라도 자녀의 교육이나 그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교육권 보장 비자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만약에 그 리나의 가족분들이 한국에 계셨다면 이미 리나가 고3인 상태였고 동생들도 있었고 다 6년 이상 체류하셨기 때문에 이 비자를 신청했으면 비록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그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라도 바로 그 직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체류하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 있는 미등록 체류 아동에 관련돼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 있는 아이들 또 걸출한 책이 있고요. 이게 존재하지만 한국에 있지만 공부상으로 출생 증명서는 있으나 외국인 등록증이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학교를 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2만 명 이상 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권리를 확인할 것인가라는 지난한 어떤 활동가들의 싸움과 투쟁, 요구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런 일들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면 리나 아라씨의 가족만 남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학생으로서의 비자를 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만약 학교를 가거나 취업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비자도 주고 부모님 같은 경우도 미성년인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부당하죠. 저도 이제 아이를 많이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부모에게도 체류 자격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놀랐던 거는 이 영화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여줘서 일본에서도 좀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거죠? 일본도 그러니까 영화가 2022년이죠. 네. 2022년까지는 실제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얘기를 구성한 것이고 또 그런 문제를 지적한 영화였고요. 그런 지적이 아마 통한 것인지 일본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한국의 교육권 보장 비자와 유사하게 물론 제도화한 건 아니고 약간 특별 구제처럼 한 것이죠. 그래서 2023년 8월 영화 개봉으로부터 약 1년 후에 그 2023년 8월 4일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사이토겐 당시 법무 대신이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는 한 가족 모두에 대한 체류 특별 허가를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그 어떤 특별 허가 제도 같은 거를 마련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약 200명 정도 일본의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일본에 머물고 있는 아동이 약 200명 중에서 약 140명 정도와 가족들이 구제 대상이 되었다는 관련 뉴스를 발견하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반향이 좀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들을 좀 자극되었던 것인지 일본의 법무부에서 일본의 재료관리국에서도 일정한 내용을 검토해서 한국과 그러니까 참 비슷해요. 한국과 이런 비슷한 제도가 서로 주고받듯이 약간씩 생겨서 엄청나게 전향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떤 정도로 해결해 나간다는 게 양 나라가 좀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간 안심하면서 도입한 게 아닐까? 약간 서로 그런 약간 생각이 눈치 보면서 들어요. 네네. 이게 참 잘 좋은 제도는 요만큼 또 서로 이렇게 살짝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까지 준비하고 나쁜 제도에 대해서는 되게 빨리 또 나쁜 제도는 서로 배우면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 제도하고 또 독특하게 다른 부분이 하나가 또 있었었는데 저는 그 아버지가 범죄자는 아닌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추방 명령을 받고 구금이 되는데 언제까지 구금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언제까지 구금될지 모른다. 근데 아빠는 돌아가면 체포되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발에 고문 자격도 있고 고문을 흔적도 있고 아마도 영화는 터키에 있는 터키 동쪽에 있는 쿠르드 독립운동에 가담한 쿠르드인 무국적 쿠르드인의 아버지를 아마 모티브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무기한대로 구금된다고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어떻게 되냐 이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아무 선택지가 없는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는 상태가 난민들에게 좀 보여주는데 이게 미등록 체류 아동이라는 관점 말고 또 난민의 지위란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은 원래 일본과 유사하게 사실 동일하게 강제퇴거 명령이 나오면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내쫓을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여전히 그 제도가 그 입관법이라고 하나요? 그 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초에 3월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작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금 기한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럼 무기한 구금되지는 않는 것이 한국의 상황인 거죠. 저는 이렇게 난민들의 어떤 처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희도 난민들 돕다 보면 잘 안 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자. 플랜 B를 생각해 보자. 근데 이게 너무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영화에도 똑같은 영화가 저는 좀 너무 정답만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지만 다시 곱씹어 보면 부분마다 되게 잘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체류 자격을 잃어버리니까 체류 자격이 없으니 갑자기 대학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실망을 하고 자기는 성적도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담임 교사 선생님이 꽤 열심히 애를 쓰면서 말을 해주긴 하지만 자 되게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 있지만 좀 넓은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희도 난민 지위가 잘 인정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부당한 상황이 생겨도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답이 없는 상태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다는 거가 좀 난민들 그런 처지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전하게 잘 되면 안전하게 지위를 얻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본 사람들 사랑하고 또 쿠르드 정체성도 유지하고 서로 사회에 기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가진 가정이 쿠르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터키 생긴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생길 수 있다. 이거를 너무 잘 보여줬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늘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방금 줄리앙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명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감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영화가 약간 일본의 그리고 한국이랑 너무 비슷한 문화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법제도도 너무 비슷한 난민 인정도도 너무 낮고 쉽게 구금되고 제도는 그렇게 외국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특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더 강경하고 이제 오른쪽
드라이브를 일본에 지금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 갖고 있는데 그 제도의 한계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의 해결책은 소타. 좋다. 쇼타. 이 쇼타 같은 역할이 아닐까. 이제 그런 역할이,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그 부분도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네요. 처음에 본인이 주인공이 자기가 사실은 쿠르드인이다 라는 얘기를 좀 숨기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독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니까. 쿠르드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복잡해. 쿠르드가 어디야 사람들이 모르고, 사실은 쿠르드가 3천만 명이 넘는 커다란 민족적 커뮤니티이지만 국가성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 있는 거, 이거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잘 모르니까 계속 그걸 지우려고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쿠르드 문화 속에서의 서로 돕는 것부터 좀 자유롭고 그냥 나는 평범하게 일본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쇼타에게 자기가 쿠르드 사람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쇼타가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죠.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재료 자격 일본에서는 이걸 잃고 지금 뭔가 일도 할 수 없고 학교도 꿈도 꿀 수 없고 심지어는 사이타마 현을 넘어갈 수 없고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에 대해서 소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일까? 되게 그거를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면에서의 갑자기 갖고 있던 자기가 벌어온 돈을 가져다 준다라든지 시도해보든지, 그러지만 혹시 그 자존심을 건드릴까 되게 조심하면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법의 굴레를 보면 어떤 일정한 자격 안에 이게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어떤 옴짝달싹한 덫처럼 들어졌는데 쇼타는 그걸 넘어서서 되게 사랑한 친구,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오사카 가서 나랑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대학도 꿈꾸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나 난민과 관련된 이슈를 볼 때 국가의 시각으로 자꾸 보고 습관적으로 이게 법이냐 합법이냐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형태로 보기 마련인데, 난민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거 플러스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단지 바라보게 되는 거, 이런 장면을 그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힘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쇼타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나라는 게 저는 이제 마지막 감상입니다. 쇼타가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 끝나고 계속 쇼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그 쇼타도, 그리고 반대로 또 그 아라시와 뭐 과제를 준비하다가 비를 많이 맞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라시 집에 가기도 하고 또 과제도 같이 할 겸 이제 가게 되는데 아버지랑 갑자기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는데 굉장히 겁날 수 있고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어린 학생이고 아버지 완전 외국인의 덩치도 크시고 막 그래서 막 엄청 혼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이 친구가 크루드 민족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밥도 같이 나눠 먹고 되게 따뜻하게 서로 환대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런 좀 감상이 들고, 저도 이 비슷하게 결국 영화 혹은 문화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컨대 우리 반에 혹은 우리 뭐 회사에 우리 사무실에 그와 같은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설령 없을지라도 이 영화를 그냥 2시간 감상함으로써 그 경험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록 여기서 이제 많이 경험하던 와중에 봤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많은 복합적 감정들이 왔지만,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일지라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특히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이 다들 생김새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이는 곳에서 생김새가 다른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이나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는 것이 어떤 것일지 오히려 더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는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는 체류 자격도 이제 없는 사람이야,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개인적 감정, 게다가 그 가족 전체가 느끼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 2시간의 짧은 영화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되게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떠올랐던 게 그 이란 국적의 김민혁 군 이야기. 맞습니다. 그 이란 김민혁 군 학생의 주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반 친구였고
우리 학교에서 정말 소위 인싸였고 너무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와 아버지가 이란에서 오신 기독교 개종자 가족인데 기독교 개종으로 인해서 이란 무슬림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데 난민 불인정 되니까 내 옆에 있던 그냥 친한 친구가 그냥 너는 난민 불인정된 이란 출신 난민 신청자니까 돌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견딜 수 없었던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이 전부가 다 이제 그 김력군을 도와가지고 결국 난민 인정까지 가는 맞아요. 감동의 사건 실제로 있었죠. 근데 한국도 그런 너무 좋은 사례들이 있었다는 게 다시 떠올랐고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뭔가 인류에도 한 번씩 다시 마음속에 생기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강력한 반이민의 시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시대에 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호흡을 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이런 얘기보다 사이타마 현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등학생들 또 그의 가족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난민들의 처한 상황들을 한번 같이 이해해보고 공감해보고 쇼타와 같은 또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선생님들과 같은 친구들과 같은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계기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꼭 보십시오. 네. 그러면 영화 마이스몰랜드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